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전문가가 되느냐? 아마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정보를 접하고 수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이전과 달라서 정보라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시간, 기회,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문가와 관련은 있지만 조금 결은 다르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되어 있죠, 그죠? 설명적인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또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비교냐, 대조냐, 그죠? 서로 반대되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비교, 유사한 점을 또 가지고 있고 원인이냐, 결과냐, 서술식이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상정한다고 예를 듭니다. 예를 들었을 때 어떤 학생이 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 모두 돌아가는 거죠. 각기. 그러면 이제 그 돌아온 친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파악하게 되는, 그걸 우리는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책 한 권이, 요즘에 나오는 책들이 좀 어려운 책이 많잖아요. 그럼 챕터가 6챕터가 있다, 6장까지 있다 그러면은 각 장에 해당되는 그 내용끼리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6명이. 그럼 이 6명이 각각 6명씩 모이니까 36명도 가능할 거예요. 그죠? 한 모둠에 6명이 한 챕터씩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러면은 6명이 모인 한 모둠에서는 1장부터 6명의 전문가가 모이는 거죠.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책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그래서 이게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모집단으로 돌아온다.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계획을 하고 모집단에서 어떤 학습을 할지 주제를 확인하고 역할을 정하고 정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 다음에 탐구합니다. 전문가 집단에 가서 주제를 해결하고 주제를 해결한다. 주제 해결, 문제 해결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교수 학습 방법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사실 모집단에서 여기서 가르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호 교수하고 질의하고 응답하고 지식을 학습하는 거죠. 그런 다음 발표하고 정리하고 전체 발표하고 문제점 확인하고, 그래서 계획한다, 모집단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간다, 다시 모집단으로 온다,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건 체육과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학습이고 사회과도 가능하고요, 과학과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또 지식을 다루는 그런 교과에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전략이나 기능을 특별히 가르치기도 가능할 것이고, 특별한 어떤 주제 같은 것도 되겠죠, 그죠? 미술 같은 경우도 될 것이고, 국어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깊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문법이라든지 언어 사용 기능에서 지식이라는 개념, 그래서 지식이 주가 되는, 중심이 되는 내용 교과 영역, 사회, 과학 또는 예술 분야, 지식을 특히 가르칠 분야가 있죠, 그죠? 미술도 우리가 어떤 기능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식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 수업을, 이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6학년 2학기인데요.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비유적인 표현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예는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매체 자료에서 주제 찾기, 어떻게 주제를 찾느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매체 자료에서 효과적인 표현 방법 찾기, 어떤 게 효과적인가 하는 내용을 전문가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요. 휴대전화 사용 습관에 대해서 발표한 그래프를 지금 제시하고 있네요.
6년도인데 201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체 자료를 어떤 건지 주제를 전하는 주제를 지금은 파악을 했고요. 스몬비족. 아, 저도 이런 참 이건 만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스마트폰 좀비를 이끄는 말입니다. 스몬비. 참 이런 말들은 저도 익숙하지 않은 말들인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보니까 주제를 잘 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학습 활동합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또 주제를 잘 전하고 있는지 매체 자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전화 사용 습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고 싶은 거죠. 그런 다음에 주제와 활용할 매체 자료를 스스로 정해보자라고 했네요. 매체 자료를 도표를 쓰겠다, 사진을 쓰겠다,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쓰겠다, SNS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주제가 나와 있고 매체 자료를 정한 까닭이 있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자료를 쓸 수 있겠죠, 여러분. 보면 부착물 같은 거. 그래서 뭐 동기 유발을 스몬비족의 뜻 생각하기라고 나왔네요. 스몬비족. 스몬비족이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사용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그죠? 스몬비족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교과서에는. 그죠? 네. 6학년이니까 이제 동기유발, 스몬비족, 스마트폰, 좀비. 학생들이 좀비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게 계획하기에 스몬비족이라 또 생각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뭐 저는 이렇게 지금 이 교과서를 처음 만든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게 언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2019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2019년도 8월 달에 만들었는데 제작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났나요? 저는 이게 스몬비족이란 말을 저는 익숙하지가 않네요. 제가 또 학생들하고 있는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일지라도 공유해서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가치 탐구 모형, 가치 탐구 학습 모형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비란 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는 계획사기에서도 이 말을 넣었네요. 네, 그래서 과정 안에 아예 스몬비족이라는 말을 넣어서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 무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몹시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비 자체가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는 좀비를 보면 너무나 요즘 사람들은 좀비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비라는 그 말이. 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는 저의 가치관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게 뭐 그래서 교과서에 넣는 것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도서에 다시 또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100%다 이 과정한대로 수업을 하시지는 않거든요. 참고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보시지 않겠어요? 자,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학습 목표가 좀 찾고 끝나는 거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림 자료가 있죠. 영상도 보고 스마트폰 경고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하기위해서 어떤 매체를 하겠는가 지금 매체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공익 광고 사진을 보겠다. 제목이 좀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 발생하는 것들, 온라인 언어폭력 능력자, 스마트폰 중독 무명. 계획하기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탐구하기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탐구할 것인가 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1, 2.
주제를 이제 탐구하는 거죠. 네모도미니까 뭐 사사심중 한 16명 정도 학생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하는 주제를 휴대전화에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하는 쪽, 그 다음에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온라인 언어폭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잡고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대화 없이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모인 거죠. 자기들끼리. 그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전문가 집단 1에서는 4명이 모여가지고 공익광고의 거리 질문 형식이라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해당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탐구하기를 갖추고, 물론 이게 서로 가르치기도 전문가 집단에서 하겠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아까 뭐 배우기는 없었는데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 질문하고 또 응답해가면서 배우는 것이고, 활동을 되새기고 더 찾아보면서 발표하고 정리하는데, 발표하고 정리할 때는 이제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발표하고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전문가 학습 모형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 전문가 학습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협동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뭐 우리가 그냥 활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겠죠. 최소한 4명 이상 또는 2~3명 이상이 다시 모인다는 것,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그런 점, 다시 돌아간다는 점,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학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직소 모형, 학습 모형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